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8조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칙을 세워놓은 것은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즉 국가가 국민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속박하고 신체를 구금하는 행위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다시 말해서 기본권 제한의 과잉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사람을 함부로 감방에 잡아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범죄의 수사를 하고 기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할 때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원칙을 대전제로 해서 오늘 새벽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국 씨는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 그 전문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그것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는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즉 이런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면서 그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국은 서울 방배동에 일정한 주거가 있으므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사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말이 좀 꼬여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는 법원이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의 혐의가 소명된다, 즉 범죄가 확실한 사실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 판사가 보기에도 범죄가 사실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자가 그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피의자가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없애버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법원은 앞뒤가 틀린 말을 한 것입니다. 범죄가 맞다. 그런데 피의자가 부인을 한다. 그런데 증거 인멸의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흐름이 아닙니다. 아니, 논리를 떠나서 조국 씨는 2018년 말경 유재수 감찰 자료를 폐기하는 증거 인멸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계속 보겠습니다. 약간 길기 때문에 알기 쉽게 좀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땡땡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조국 씨가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도 봤습니다. 구속수감의 가장 중요한 사유인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것을 스스로 뒤집는 말을 이어갑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계속 보겠습니다.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땡땡의 비위 내용, 유땡땡이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라니요. 아니, 어느 나라 형법에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를 따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직 민정수석에다가 전직 법무장관이고 현직 로스쿨 교수인 사람, 특히 형법 전공 교수는 융승이 대접해드리라고 돼 있습니까? 또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참작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혹시 영장 판사 앞에서 피의자가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한 태도를 보이면 영장을 기각하고 증거와 논리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밝히면 괘씸죄로 구속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법원은 괘씸죄가 판단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또 법원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은 과히 멀지 않은 과거에 부부 모두를 구속시킨 사례가 두 차례나 있다는 점을 판사는 잠깐 잊은 것 같습니다. 조국 씨는 판사 앞에서 부부를 구속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다고 했다는데 재산이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판사는 조국 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판사는 지금 자다가 봉창을 두들기고 있습니까? 이번 사건은 조국 씨가 재물과 금품을 받았다거나 고위 공직을 약속받았다거나 하는 뇌물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재수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므로 영장을 기각한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 사유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망 염려, 이 세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유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지도 않고 조국 씨가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구속영장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문제입니다. 판사는 앞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피의자 조국 씨가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고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들었으며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인정해놓고 뒤에 가서는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눈높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